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 GPT가 수식을 말하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16번째 시간, 진정한 고수는 주봉 차트에 우선을 두고 매매를 한다. 이 원리에 맞춰서 주봉 차트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응용 수식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바닥주 매매,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된 시기, 그 시기를 MACD와 시그널이 상향 골든 클로스 할 때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나온다. 이 원리를 기준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주 기준선, 주봉의 바닥주 기준선을 응용 수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원리가 담겨 있는 보조 지표 MACD, 멀티 MACD 지표. 그래서 다중의 MACD 선이 이렇게 한꺼번에 수렴을 받을 때가 확실한 이제 타점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또 확률을 높여주는 게 바로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레벨 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스토캐스틱의 원리를 담아서 스토캐스틱이 K 값과 D 값이 이제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할 시기 때, 이 시기 때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는 강도 지표를 또 응용 수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챗 GPT가 수식을 말하다 총 16편의 수식을 좀 만들어 왔고요. 일봉 차트에서의 차트 구성. 자, 이렇게 이제 차트 구성을 했고, 신호화, 그 다음에 강세, 약세, 그 다음에 각종 기준선, 그 다음에 차트의 패턴을 만들었고요. 일봉에서 사용되는 이격도 변곡 지표. 자, 변곡이 발생했을 때 매매 타임을 잡는다. 자, 그래서 변곡, 이격도의 변곡 지표죠. 그리고 멀티 볼륨 오실레이터. 진정한 거래량의 패턴 해석은 바로 볼륨 오실레이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거래량 지표도 응용 수식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력의 거래량을 보는 OBV를 멀티화 시켰죠. 그래서 OBV의 멀티화, 지수화, 그 다음에 대마화, 테마까지 해서 이걸 일목균형표의 구름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손쉽게 세력의 거래량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총 16가지의 응용 수식으로 해서 그냥사 차트의 패턴 유형을 여지껏 만들어 왔습니다. 16편에 걸쳐서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봉 차트. 진정한 고수는 바로 주봉의 차트를 먼저 우선해서 매매를 한다 하면서 바닥주 매매는 MACD와 시그널이 상향 골든 클로스하는 자리, 이 자리에 기준선을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MACD 멀티 지표. 그 다음에 함께 보아지는 것, 주봉에서의 함께 보아지는 바닥주 매매의 확실한 패턴을 확정질 수 있는 보조 지표가 바로 스토캐스틱에서 스토캐스틱의 모멘텀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레벨 지표. 자, 오늘 17번째 만들어 이 수식은 바로 오늘 거의 유료급 유료 수식에 해당되는 것을 오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바로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한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지표를 활용한 스토캐스틱 슈퍼 트렌드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슈퍼 트렌드 지표는 업 트렌드와 다운 트렌드의 이 상태를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해주는 이제 지표가 슈퍼 트렌드 지표인데요. 이 원리를 그대로 스토캐스틱의 지표를 응용해서 스토캐스틱 슈퍼 트렌드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리 먼저 설명드리고, 자, 스토캐스틱은 지난번 스토캐스틱 레벨 강도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죠. 주봉 차트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될 때 MACD가 다중화가 수렴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K값과 D값이 서로 수렴을 받아서 상승 모멘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을 보였을 때 이 패턴에서 바로 타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의 이제 설명을 한번 보면은, 자,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폭 중에서 금일 종가의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가가 움직이는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주요 지표인 K의 이동평균값인 %D, %K, 그다음에 %D. 자, 그 K 값을 이동평균값으로 이평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평화, 이걸 했다는 얘기죠. 치환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평화로. 이게 바로 이제 D값입니다. 그러면 K값과 D값, 이렇게 지표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K가 20% 이하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에 매수 신호로 보고요. 80%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할 경우에는 매도 신호로 본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K값, %K 값이 %D 값을 상향 돌파하면 상승하게 되면, 상향 돌파하여서 이제 상승하게 되면 매수 신호이고, 하향 돌파하면은 이게 매도 신호이다. 주가와 %K 추세 사이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곧 추세 전환이 발생하리라는 신호입니다. 라고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두 가지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가의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는, 간단하게 말해서 보여주는 %K. 그 다음에 이것을 이평화를 시킨 게 바로 %D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스토캐스틱 슬로우이고, 기준값이 있는데요. 자, 20의 기준값, 그 다음에 80의 기준값. 저는 여기서 20과 80 사이에 50의 기준값, 이걸 이제 중간 기준값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20과 80의 이 중간값 50값도 이렇게 기준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20 이하가 이제 침체 구간이고 80 이상이 과열 구간입니다. 그러면 설명대로 20 이하의 침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매수 시기로 보고, 그 다음에 80 이상의 과열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이탈하게 되면 매도 시기로 봐라. 이 설명과 또 한 가지가 %K 값과 %D 값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할 때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라. 그 다음에 서로 데드가 나면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아라. 이렇게 좀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더 하는 게 뭐냐면,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가 50의 기준값을 돌파할 시기가 확실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의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 시기가 바로 확실한 매매 타임으로 보고, 그러면 최근에 만들었던 멀티 MACD 지표에서 모든 걸 수렴받았던 이 자리와 스토캐스틱 레벨 강도 지표가 바로 서로 교차를 하고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으로 가는 요 패턴과 스토캐스틱이 바로 50의 기준선을 돌파할 때 요 상황, 이 시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추세죠. 이렇게 추세. 이게 바로 이제 추세란 얘기입니다. 요 시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시기가 추세라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기, 이 추세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요 시기, 이 추세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요 시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격 차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노란 굵은 라인이 바로 이동평균선의 21선입니다. 주봉에서 이제 21선인데요. 이 21선을 중심해서 주가가 21선을 돌파하거나 주가가 21선을 넘어섰을 때, 이 시기 때 스토캐스틱이 50의 기준선을 넘어서는 이 시기 때, 이게 바로 모멘텀이 가장 강한 시기를 보여줍니다. 모멘텀이 가장 강한 시기를 보여주는 이 시기, 요거를 이게 바로 확실한 추세, 트렌드죠. 트렌드. 이 트렌드를 잡아주는 스토캐스틱 슈퍼 트렌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원리를 담아서 스토캐스틱 슈퍼 트렌드를 만드는데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미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자, 요 라인이 있습니다. 요 라인이 행보를 하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추세 전환을 일으키는데, 요 시기 때 21선과 같이 만나면서 수렴을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습니다. 베이스 라인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는데 좀 방해가 되니까 기존에 있는 기준선은 좀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일의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슈퍼 트렌드 이제 지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트렌드입니다. 자, 행보를 하죠. 그 다음에 트렌드가 바뀌면, 업트렌드로 전향이 되면, 업트렌드로 전향이 되는데, 이게 어떤 시기냐면, 스토캐스틱이 50의 기준선을 좀 돌파하고요. 50의 기준선을 돌파하는데, 이 고점에 이 시기가 이제 첫 발생했을 때, 50의 기준선을 좀 돌파하면서, 주가는 바로 21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지금 올라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올라탑니다. 상향 돌파를 한 거죠. 주가가 21선으로 올라타면서 스토캐스틱이 바로 이렇게 50의 기준선을 고점으로 돌파하는 시기, 첫 시기가 발생하면, 자, 이렇게 스토캐스틱은 트렌드를 이렇게 바꿔놓죠. 추세를 바꿔놓습니다. 트렌드를 바꿔놓고 이렇게 이 트렌드가 바뀐 요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다른 종목을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이렇습니다. 스토캐스틱인데 슈퍼 트렌드 지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면서 딱 바뀌어서 트렌드가 바뀐 거 볼 수가 있죠. 트렌드가 바뀐 요 시기. 여기도 이제 트렌드가 바뀐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구간, 트렌드가 바뀐 이 구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바뀐 이 구간과 스토캐스틱이 50의 기준선을 좀 돌파하면서
자, 요 시기가 이제 바로 보인다는 얘기죠. 지표가 아래로 나오면서 스토캐스틱이 자, 이렇게 바뀐 요 상태. 요 트렌드를 바꿔놓는 요 상태, 이 패턴에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 자,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시기 이렇게 따라오죠. 따라오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시기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 트렌드가 바뀌는 시기 그러면서 지표로 표현되고 자, 지표 그 다음에 50의 기준선을 좀 돌파했던 요 시기 요거를 슈퍼 트렌드 지표화 하는 겁니다. 스토캐스틱의 원리에서 자, 스토캐스틱이 50의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20일 이동평균 값에 올라타는 요 시기 확실한 매매 타점을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냅니다. 요 시기가 바로 확실한 매매 타점이다.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 여기도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 자,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매매를 좀 더 기다려야겠죠. 스토캐스틱이 이제 50에 여기를 이제 돌파했을 때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이 50의 기준선을 좀 돌파했을 때 매매하는 시기로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이제 스토캐스틱을 이제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스토캐스틱 레벨 지표가 좀 이렇게 돼 있죠. 스토캐스틱 레벨 지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슈퍼 트렌드 지표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준선을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기준선 설정해서 50을 더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 시기죠. 요 시기. 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 시기와 요 시기가 확인된다. 그 다음에 요 시기죠. 요 시기. 지금이 이제 타이밍이라는 얘기죠. 자,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 그 다음에 슈퍼 트렌드에서 이 슈퍼 트렌드에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 있죠. 자, 여기서 이 기준선 위에 슈퍼 트렌드의 선의 위에 이렇게 위에 있고 모멘텀이 강도가 강하다는 건데 이게 모멘텀이 강하다는 얘기. 자, 모멘텀이 강한 상태 지금도 매매 시기죠. 자, 이렇게 모멘텀이 강한 상태 MACD 멀티화된 거,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바로 매매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봉만으로 보면 매매 판단을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봉으로 써서 매매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화되는 게 이제 주봉에서 봐야지 지금 좀 패턴이 주봉 상태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원리를 담고 있는 슈퍼 트렌드 지표를 오늘 이제 만들 겁니다. 이건 유료 수식입니다. 유료 수식.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매매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매매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바닥 턴 어라운드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바닥 턴 어라운드가 되는 부분에서 자, 바닥을 잡고 턴 어라운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식을 만드는 건 스토캐스틱 슈퍼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이제 슈퍼 트렌드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 수식을 만들기 앞서 잠시 이제 제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 제가 이제 이번에 웹사이트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자, 이 웹사이트는 지금은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입니다. 좀 최근 들어서는 챗 GPT를 비롯한 최첨단 AI 기술 덕분에 주식 트레이딩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한층 더 이제 가까워진 그런 시대가 왔고요. 누구나 이제 쉽게 AI의 강력한 분석력을 활용해서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식 트레이딩과 인공지능을 같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손쉬운 주식 매매를 하고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개인 투자자들 간에 지금은 인공지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손쉬운 주식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비트맨의 주식 분석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이제 특징은 챗 GPT와 같은 이제 최신 AI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주식 트레이딩에 관련된 분석을 혁신적으로 이제 도입을 한 거고요. 실시간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2,000여 종의 코스닥과 코스피 종목을 실시간적으로 이제 스캔을 하고 시장의 미세한 변동성도 빠짐없이 이제 포착을 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AI가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최적의 매수와 매도 시점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정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월 구독료가 들어갑니다. 월 구독료는 3만원인데요. 자, 월 70만원 상당의 유료 리딩방에 비해서 단돈 월 3만원으로 경제적인 투자 효과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이나 이런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나 유료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2,000여 종의 코스닥, 코스피 종목을 빅데이터, 이제 주식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매매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종목 목록이라는 걸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매매 의견이 나옵니다. 각 종목의 매매 의견이 나오고 이 매매 의견을 엑셀 파일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매매 의견을 출력해냅니다. 엑셀 파일로 매매 의견서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을 하게 되면 매매 의견 자료에서 매도, 매수, 적극 매도, 적극 매수, 중립이라는 매매 의견인데요. 이 필터링에서 적극 매수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인공지능이 분석한 각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매매 의견이 나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적극 매수, KB증권 적극 매수로 이렇게 해서 매매 의견 자료를 출력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매매 의견을 실시간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오션이다. 하나오션.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가 분석한 자료에 의거해서 이런 매매액이 나옵니다. 하나오션 적극 매수. 자, 이런 식으로 매매 의견을 표출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가의 유료 리딩방에 있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종목을 추천을 받고 종목에 대한 어떤 매매 판단을 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빅데이터 자료의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매매 의견을 우리가 보면서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주식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견보다도 철저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이런 매매 의견이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AI 이 혁명 시대에 발 맞춰서 요즘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매매에 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웹사이트 주소와 가입 방법 같은 경우는 영상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캐스틱 슈퍼 트렌드 지표를 한번 수식으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스토캐스틱에 관련된 수식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영문으로 STO라고만 검색해도 여기 보면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토캐스틱의 K 값만 가져오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K 값입니다. 이 수식을 가져와서 먼저 이제 메모장에다 작성을 하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메모장에 대해서 옮겨놨는데요. 일단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K 값 수식을 이렇게 불러오기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S라는 이제 변수를 크게 보여줄게요. 자, 수식 1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HSTO로 해서 고점의 스토캐스틱입니다. 그래서 수식 1번, 수식 이름은 HSTO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S라는 변수를 부여합니다. 스토캐스틱의 슬로우 K값 수식을 S라는 변수를 부여하고요. 여기에 수식 끝에 세미콜론을 해서 수식의 끝부분에 세미콜론을 작성하고요. highest sinc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기준선을 표현하는
valueN이라는 함수와 비슷한 원리의 함수 값인데요. 이거는 valueN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만족 시 그 조건이 만족되는 자리에 기준선으로 표현하라 할 때 valueN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highest since라는 것은 valueN 함수 원리와 비슷하게 첫 번에 발생한 때 어떤 이제 첫 번에 발생했을 때 highest since는 뭐냐면 최고점이 첫 번째 발생했을 때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사용되는 함수가 highest since. 그 다음에 수식 2번에는 lowest since입니다. 이거는 최저점이 첫 번째 발생했을 때 함수를 lowest since라고 합니다. 수식 1번 같은 경우는 s라는 변수를 부여해서 s는 stochastic slow 한 다음에 12,5 한 다음에 세미콜론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함수 highest 함수 첫 번째 고점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 시작되는 지점이죠. 자, 크로스업 골든 크로스를 얘기합니다. 상향 돌파를 얘기하죠. 크로스업. 자, S라는 변수가 있죠. 스토캐스틱 슬로우 K 값이 50의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상향 돌파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한다? 이동평균선. 스토캐스틱이 이동평균선 20일 이상일 때 이 요건, 첫 번째 요건일 때 표현해주는 수식이 되어 있고요. 수식 2번에는 최저점, 첫 번째 최저점이 발생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최저점이 발생했느냐? 크로스다운, 하향 돌파를 얘기하죠. 스토캐스틱이 50의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고 자, 21선 이상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작성된 수식 여러분들이 뭐 캡처를 해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수식 관리에 들어가서 기술적 지표 들어가죠? 기술적 지표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토 슈퍼 트렌드 응용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슈퍼 트렌드 응용 지표. 그래서 수식 1번에 하이 스토. 자, 그 다음에 작성된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자, 수식 2번은 로우 스토죠. 그 다음에 작성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에서 기간값을 20일 이동평균선의 20일입니다. 기간값 20일 수식 검증 수식에 이상이 없죠. 라인 설정하겠습니다. 라인 설정에서 HSTO 같은 경우는 주황색 여기서 이동평균선도 넣죠. 이동평균선 넣겠습니다. 그러면 M20이라고 수식 이름을 하고요. M20
그 다음에 MA 종가 20일 단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수식 3번에는 M20에서 MA 종가 20일 단순. 자, 수식 검증을 하게 되면 이상이 없죠? 주황색 7포인트. 요 색상은 여기 있습니다. 연한 노랑이 있습니다. 연한 노랑. 연한 노랑으로 7포인트. 그 다음에 M20 황금색으로 이건 5포인트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수식 1번. highest since. 바로 최고점이 첫 번에 발생했을 때. 자, 1 크로스업 S50 MA 종가 기간. 여기는 스토캐스틱 로이스트 신스 최저점이 첫 번에 발생했을 때. 여기서 스토캐스틱이 50을 크로스다운해서 20의 선 이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스케일은 가격이죠. 작업 저장. 닫기를 누르고요. 자, 기술적 지표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표. 여기에 스토캐스틱 슈퍼 트렌드 지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삼청장대학을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확인되시죠?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수렴받아서 업트렌드로 전환됐던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자, 매매 타이밍이었죠. 자, 이 부분도 이제 매매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이 부분도 트렌드가 이제 업트렌드죠. 자, 여기도 업트렌드가 이제 발생된 겁니다. 자, 업트렌드가 발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수렴받은 상태. 지금 이제 매매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겠죠. 고영 같은 경우는 한진칼 매매 타이밍입니다. 니가칸 바이오 매매 타이밍이죠. 니가칸 바이오 이렇게 매매 타이밍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조건 검색식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해당 사항을 그대로 조건 검색식으로 방영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나마 조건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부터 넣겠습니다. 주가 돌파라고 항상 내가 넣는 게 있습니다. 주가 돌파. 일봉종 고가를 현재가가 상향 돌파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MACD 조건을 넣고요. MACD 기준선 비교가 있습니다. 주기로 바꾸고요. 6, 25, 6으로 해서 MAC선 이상으로 해야겠죠? 추가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건이 뭐냐면 스토캐스틱 K 값이 기준값 50을 돌파하는 거죠. 그러면 STO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있습니다. 여기 기준선 돌파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주주기로 바꾼 다음에 K 값이 D 값을 상향 돌파하는 이게 아니고 기준값 돌파가 되겠죠. 주 단위 기준값 돌파. 자, 여기
50을 상향 돌파. 50을 상향 돌파하는 게 당일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50을 상향 돌파한 당일 종목들이 이렇게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지 이렇게 보이시죠? 성광 이때 대원제약 자 그대로 방영이 됐네요. 대주산업 삼형도 마찬가지로 금일 진양폴리는 이전에 좀 됐고 여기도 또 다시 한번 발생했다는 얘기죠. 진양폴리 도전비존 마찬가지로 오늘 수렴 받았고 대성찬투 매매 타이밍으로 봐야겠죠. 한국컴퓨터 매매 타이밍 MK전자 자 매매 타이밍 오늘 발생했네요. 상한가 바이넥스 오늘 발생했고 K바텍 브리지텍은 빠졌습니다. 이런 거는 걸러줘야겠죠. 이 부분 여기 조건에서 주봉 단위에 요게 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가격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격 이동평균 비교가 있습니다. 가격 이동평균 비교에서 요걸 걸러주면 되겠죠. 주주기로 바꾸고요. 종가 22 지금 종가가 21선의 위에 있어야 된다. 자, 이 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가격 이동평균 비교해서 검색을 하면 이게 걸러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전비전 됐고요. 대성창2 한국컴퓨터 나왔고요. MK전자, 바이넥스, K바텍, 한국금융지주,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는 이렇게 이제 수렴을 받지는 못했죠. 이런 수렴 받지 못한 상태면 좀 걸러주는 게 좋겠죠. 셀바스 AI, 자 이렇게 매매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하림, 지금 이제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죠. DGB 금융주죠. 나온피플 매매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좀 더 올라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요거는 약간 이제 트렌드가 좀 하향 트렌드로 좀 보이죠. 이런 거는 종목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게 좋겠죠. 사면 같은 경우가 사면 같은 삼현 종목, 인스웨티브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확인되시죠? 두산 노브틱스도 매매 타이밍. 여기서 이제 좀 더 좀 이뻐 보이고 좀 패턴이 좋아 보이는 것을 좀 눈여겨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검색식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또 좀 보면은 우리가 또 좀 더 명확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에 있으면서 좀 눌림목으로 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때 좀 매매 타임을 잡으면 되고 요 상태도 이제 일봉에서는 좀 굉장히 고점으로 보이지만 주봉에서는 지금 바닥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광 같은 경우는 좀 눌러주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올 수가 있죠. 대원저학 같은 경우도 좀 바닥에 서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됐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됐고 요거는 좀 정치 테마하고도 연관돼서 정치 테마를 같이 재료와 붙여서 또 매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산업 오세훈에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웹사이트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조건 검색식에
뜬 종목들을 한번 인공지능으로 매매 의견을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종목 검색에 들어가서 대주산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산업. 이렇게 대주산업이라고 검색을 하면 인공지능은 적극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5년 2월 1일에 적극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아니면 뭐 유료 리딩방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종목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이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의거해서 매매 의견이 나온다. 적극 매수라고 나오죠. 다른 걸 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른 종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건 검색식에 뜨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한글과 컴퓨터다. 자, 한글과 컴퓨터를 이제 검색을 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극 매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매매 판단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이 나왔던 적극적으로 이제 적극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 월 구독 3만 원입니다. 월 이용료 70만 원 이상에 있는 유료 리딩방 가입보다 단돈 3만 원으로 웹사이트를 가입을 해서 어느 전문가 못지않은 매매 의견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매 의견을 지금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각종 데이터들을, 각종 정보를 좀 웹사이트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K바텍 하나만 인공지능으로 한번 검색을 하겠습니다. KH바텍. 자, 2월 2일 인공지능은 적극 매수로 이렇게 표출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조건 검색식에 어떤 종목이 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차트 면으로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조건 검색식에서 떴고, 그러면 확실하게 인공지능에서 매매 의견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인공지능에게 매매 의견을 물어본다. 자, 이런 식으로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 1월 1일부터 인공지능은 적극 매수라고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웹사이트를 한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월 3만원 구독료. 이 정보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수식은 챗 GPT로 분석을 의뢰를 하지 않고, 요즘 굉장히 뜨겁죠. 딥시크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에다가 이제 이 수식을 해석을 좀 의뢰를 해봤습니다. 딥시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롭 오실레이터 계산한 부분과 12라는 퍼센트 K값, 그 다음에 5라는 퍼센트 기간, 5일 평균에서 이동평균 뒤에 적용해서 노이즈를 줄인 지표로 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며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 수식을 좀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딥시크로 한번
수식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딥시크로 수식을 만드는 건 처음인데, 바이 신호 수식을 만들어 저 한번 해볼게요. 자, 딥시크는 수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딥시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이 추론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텍스트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추론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수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제 추론하는 것을 이렇게 텍스트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추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식을 작성해 줄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챗 GPT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추론 과정이 굉장히 기네요. 어떻게 이제 디테일하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결과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요 부분은 아무래도 트레이딩 뷰에서 사용되는 데서 이제 수식화가 된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RSI라는 지표가 이렇게 튀어나왔네요. 그래서 RSI라는 이제 지표를 같이 혼합해서 뭔가 이제 바이 신호를 수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인풋 이 기간값을 이렇게 수식화했고요. 미드 피리어드 그래서 종가 미드 피리어드 이 값을 해서 최종 신호는 컨디션이요. 뭔가 제대로 추론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뭔가 제대로 추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번 수식으로 작성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좀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토캐스틱을 활용해서 스토캐스틱의 지표를 활용해서 스토캐스틱 슈퍼 트렌드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조건 검색식도 만들어 봤는데 꽤 괜찮은 조건 검색식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자, 매매할 만한 종목들도 잘 검색이 되고 여기서 이제 잘 골라내서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어떤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공지능 퀀트 자료, 인공지능 퀀트 자료를 좀 활용하셔서 여기에 검색된 종목 중에서 좀 매매 의견을 검색을 해서 제주 반도체 이렇게 하면 이제 적극 매수 의견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건 검색식에 뜬 종목들과 인공지능이 의견을 내는 적극 매수로 의견을 내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